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X입니다. 오늘은 전대차, 천만원 올리기 시리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전대차를 하게 될 때 질문 주셨던 것들 중에 가장 많았던 것 중에 하나가, 자, 공실나면 어떻게 하나요? 제가 일단 집주인하고 계약 먼저 했는데 공실나면 어떻게 하나요? 하나. 그리고 그럼 저는 집주인하고 계약할 때 복비 한 번 내고, 다음에 세입자랑 계약할 때 복비 한 번 내고 두 번 내야 되네요. 복비 어떻게 하나요? 요거 두 가지 관련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스크 없이 시작하는 법. 처음에는 사실은 이런 게 가장 좀 겁이 나죠. 공실 어떻게 하지? 나는 무턱대고 계약은 했는데 다음 세입자 안 들어오면 그거 다 내가 떠안는 건데, 그죠? 그리고 집주인하고도 계약하고 세입자하고도 계약하고 그럼 복비도 두 번 나가야 되고, 네, 그런 걱정 되실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거 아주 쉬워요. 이게 좀 더 처음에 시작할 때는 훨씬 더 쉽습니다. 훨씬 더 쉽고 훨씬 더 리스크 없이 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그 노하우 비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에 가시면요, 부동산에 가서 이제 뭐 전세든 아니면 보증금 좀 높고 월세는 낮게 나와 있는 매물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얼마에 나오죠? 뭐 전세 뭐 7천에 나와 있던 5천에 나와 있던 뭐 얼마가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을 할 수 있는 전세 물건 아니면 보증금 얼마 되는 그 물건을 찾은 다음에, 그러면 부동산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부동산한테 집주인분한테 내가 이거, 일단 부동산이 대부분 전대차 알고 계실 거예요. 전대차 모르는 부동산이면은 뭐 그런 부동산은 좀 그렇네요. 예. 대부분 알고 계세요. 상가에서 하든 아니면 알고는 계시니까, 나 이거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아니면 이 원룸에 대해서 전대차 좀 하고 싶다. 집주인분한테 좀 알아봐 달라. 그럼 그렇게만 얘기하시면 돼요. 집주인이 이거 안 된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고, 근데 안 된다 그러면 대부분 집주인이 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이거 집주인분한테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 아시지 않느냐? 집주인한테 좀 잘 좀 설명해 달라 하면 집주인이 why not? 내 집 빨리 이거 공실 안 생기고 빨리 나가는데. 그래서 근데 집주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서 잘 설명을 해서 부동산하고 얘기해서 잘 설명을, 아니, 부동산도 사실은 집 나가면 빨리 나가면 좋은 거니까 잘 설명해 준다고요. 그럼 집주인하고 얘기해서, 자, 전대차 하는 거 오케이, 승낙을 받습니다. 그럼 집주인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걸 하고 싶은데 사실은 제가 이걸 해놨다가 바로 세입자가 안 들어오면은 공실이 생기고 저도 약간 위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집주인분께서 미리 내놓으신 전세든 아니면 보증금이 좀 높은 월세든 그렇게 부동산에 내놓으시고, 제가 부동산하고 다시 얘기해서 월세를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여서 이 똑같은 물건에 더 내놓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집주인분은 그냥 심플하게 전세, 집주인이 내놓은 게 전세, 제가 내놓은 걸 월세라고 할게요. 좀 심플하게 하기 위해서. 자, 집주인분이 내놓은 전세로 먼저 오면은 그냥 원래대로 계약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 그 똑같은 부동산에 똑같은 물건을 전세도 내놓고 월세도 내놓아서 월세 세입자가 먼저 오면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전대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집이 있죠? 집주인분이 전세를 내놨어요. 전세를 내놨으면은 그 전세를 가지고 저랑 바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저는 집주인분하고 얘기하고 일단은 얘기는 됐으니까 부동산에다가, 자, 이 집 전세 말고 보증금을 낮추고 월세를 높여서 월세도 같이 내주세요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 전세 계약자가 먼저 왔어요. 먼저 나 이 집 전세 할래 한 계약서가 먼저 왔어요. 그러면 그 집주인하고 그냥 전세 계약 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 손해볼 거 없죠. 근데 전세는 좀 목돈이 들어서 부담스럽고 나는 월세로 이 정도면 하겠어 하고 한 전세 세입자가 먼저 왔습니다. 그럼 그때 중간에 제가 들어가는 거죠. 중간에 들어가서, 자, 집주인하고는 저랑 임대차 계약을 맺고, 또 저랑 세입자는 전대차 계약을 맺는 겁니다. 자, 뭐 저는 집주인한테 동의 받았으니까 그 설명해주고 세입자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저는 공실 없이 바로 계약할 수 있는 거죠. 집주인하고 임대차 계약 맺고 세입자하고 전대차 계약 맺고 바로 된 거잖아요. 자, 그리고 복비는 어떻게 되냐? 복비는
집주인이 집 내놨으니까 집주인이 부동산한테 주고, 세입자 들어왔으니까 세입자가 부동산한테 주고, 저는 중간에 계약서 쓸 때 사실 뭐 이것도 안 줘도 되는데, 계약서 쓸 때 부동산에 요거 저 전대차 계약서만 좀 이렇게 써주세요 하고 대필료로 뭐 몇만 원 드리면 됩니다. 쉽죠? 자, 그럼 여기서 제가 리스크가 있나요?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데 저는 계속 시도만 해보면 됩니다. 자, 집주인분들한테 집주인한테 이거 잘 설명을 하는 건 있어야 됩니다. 집주인분한테 부동산이나 잘 해가지고 이거 전대차 합법적인 거고 제가 했는데 중간에 이 집을 제가 해서 전대차를 해가지고 월세를 받고 싶습니다. 집주인도 오케이 하면은 그때 집주인이 내놓은 전세 아니면 보증금 높은 월세를 그대로 내놓고 추가로 제가 내놓을 가격에 낮은 보증금에 높은 월세를 갖다 같이 내놔서 제 조건으로 먼저 오면은 제가 중간에 들어서 전대차 계약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쉽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다 가르쳐 드렸는데도 이거는 뭐 안 돼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부동산 가셔서 한번 물어보시고, 자, 부동산 가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부동산이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은 그거는 뭐냐면은 그 부동산이 그런 거 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전대차라는 게 이게 그냥 부동산 업주들, 부동산 중개사무소 하시는 분들이 그냥 이렇게 소일거리 용돈벌이로 하시는 거예요. 뭐 한 달에 30만원, 40만원, 50만원 해가지고 이거 뭐 몇십 개씩 하진 않고, 또 부동산 분들이 집들 많이 봐주시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뭐 자기가 집주인하고 해가지고 집주인한테 매달 월세만 꼬박꼬박 보내주면 되고, 중간에 본인이 약간 이렇게 집주인한테 말씀하고 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 그냥 하시는 분도 있지만 중간에 들어가가지고 전대차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부동산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건 별로 없는데요, 막 그렇게 하시면은 뭐 다른 동네 부동산 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부동산 가서 또 해보시면 돼요. 자, 이걸 갖다가 한두 군데 했다고 그냥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 이 전대차를 제가 계속 추천드리는 이유는 여러분이 이걸 하나를 해가지고 이걸 하나 함으로 해서, 자, 건물을 내가 임대할 때 세입자 뭐 임차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들, 많은 것들 배우실 수 있고요. 그러면서 실제로 내가 진짜 건물주가 되는 게 좋을까에 대해서 배우실 수도 있고, 실제 이거 늘려가면서 건물주가 되는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어쨌든 하나를 성공하시는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 나중에 더 큰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거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뭐 어려운 거 없죠. 자, 뭐 한다? 자, 일단 동네 부동산 가셔서, 자, 전세가 나와 있든 아니면 보증금이 좀 높은 월세 낮은 물건이 있는지 보시고, 부동산한테 나 이거 중간에 전대차를 해가지고 월세를 받고 싶은데 집주인하고 좀 연결해 달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근데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려고 했는데 부동산에서 뭐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제가 그거는 다음에 또 부동산 안 통하고 하는 방법도 있어요. 저는 부동산 안 통하고 했었어요. 처음에 안 통하고 했고, 나중에 거는 좀 물건이 약간 처음 했던 거는 워낙 이거는 구하면 바로 나간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부동산 안 통하고 제가 바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두 번째였나 세 번째였나 했던 거는 이거는 좀 바로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과 같은 방법 했었던 겁니다. 지금과 같은 방법 하면 리스크가 전혀 없잖아요. 아니면 뭐 이게 집주인이 원래 나온 대로 그냥 계약한다고 해서 제가 손해보는 거 있나요? 그냥 입만 좀 발품 좀 팔고 집주인한테 얘기 좀 하고 그런 거밖에 없잖아요. 이 정도도 투자를 안 하고, 이 정도도 내가 내 시간을 안 쓰고 내 노력을 안 쓰고 뭔가를 투자해서 이익을 내겠다? 뭘 얻겠다? 그거는 너무 좀 놀부심보 아닌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지금 이번 주말에 한번 부동산 가셔서 한번 얘기를 한번 이 부동산 저 부동산 여러 부동산 한번 가보세요. 여러 부동산 가보시면 아마 상가 전문적으로 하시는 데는 전대차에 대해서 좀 더 이해도가 높으시고 그거 가지고 아마 설명을 잘 해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아시아의 상인 보셨나요? 그분은 빵원으로 해서 에어비앤비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시아의 상인 그분께 가셔서 제 채널 좀 이렇게
소개해 주시고 제가 그 아시아의 상인 채널 소개했다고 제 채널 한번 오시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분이 아마 이거 전대차 이거 보시면은 에어비앤비 안 하시고 전대차 하실 것 같은데 에어비앤비보다 이 전대차 하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아주 단기 임대로 하실 거면. 네, 아무튼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여러분 끝까지 뭐 하나라도 한 가지라도 끝까지 해서 성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 UX였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